이 기초 회로 법칙은 기능사에서는 기초 회로 법칙이라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겠지만 여기 기초 회로 법칙은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산업기사 부분에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능사에서 배웠던 문제보다 약간 수준이 높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숫자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전자 한 개의 질량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9.1 10의 마이너스 31승 kg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이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이게 전자 한 개의 질량이라고.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전자 한 개의 질량이라는 자체가 9.12 곱하기 11-31승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또 있어요.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값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기의 뒷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몇 번 탭해갖고 몇 번 누르면 저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를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31승 kg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에서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이라는 이 전기량이라는 것은 전하량이에요. 이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이라는 자체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용어란 개념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라고 되어 있죠. 전자는 뭐냐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해하셨죠? 전자. 그래서 원래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이 얼마가 되냐면 1.602 10의 마이너스 19승의 플lum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량, 전하량 자체는 단위가 Q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Q의 C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 개의 전기량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했는데 앞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뭐를 붙이는 거예요? 전자란 말을 붙였잖아요. 전자란 말을 붙였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표시해야 된다?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마이너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이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인데 그러면 전자란 말을 대신에 양성자는 뭐라고 했어요? 무슨 개념이에요?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라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2.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를 끄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자를 뜻하는 것은 뭐를 뜻한다? 마이너스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성자는 1.602 그러면 전자의 전기량이나 양성자의 전기량은 같죠? 같죠? 근데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부호만 달라지는 거예요. 크기만.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전기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플lum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량은 뭐라고 한다? 전하량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산업기사 쪽이니까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기의 발생 원리 봐보세요. 자, 중성 상태. 중성이란 말은 뭐예요? 중성. 중성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게 있어요.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성의 그림. 중성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는 뜻이에요? 전자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가 어떻게 됐다? 같다 그 말이야. 같다. 그러니까 전성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전기 발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전기 발생. 응? 양전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양전기하고 음전기라는 개념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반도체라는 걸 배워요. 반도체. 그럼 반도체는 우리가 말할 때 뭐냐면 실리콘하고 게르만을 반도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최예각 전자가 있죠? 우리가 P형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이 P형 반도체는 만들 때 4족에다가 3족을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족에다가 5족을 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최예각 전자가 우리가 반도체는 최예각이 전자가 몇 개냐면 4개. 그러면 여기 3족 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5족 원소를 더하면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4족에다가 3족을 더해버리니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0개. 하나 더했죠? 7개니까. 그러면 여기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남죠? 9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 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8개. 근데 여기는 하나 부족하죠? 여기는 남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이 전자를 무슨 전자를 한다? 뭘 한다? 자유전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유전자는 구성력을 다 뜯고 있으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전자다? 자유전자다. 그러면 보시죠.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럼 이게 전자예요. 전자. 그러면 여기 전자라는 부분에 보면 하나가 남았으니까 이건 뭐다? 과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전자가 되면 무슨 상태가 된다? 무슨 상태? 마이너스 대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림 보시면 여기가 여러 개 있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가. 이게 없어졌죠? 보시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흐르겠어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맞죠? 그런데 전자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남아있는 전자가 부족하는 전자를 이렇게 계속 공급해 주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하는 방향하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나타낸다? 같다가 아니라 마다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을 나타낸다? 무슨 방향이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대. 이거는 뭐에 사는 거다? 기능사에서 하는 거예요. 기능사에서. 응? 그래서 과잉이 되면 마이너스로 대전됐다고 하고 부족이 되면 뭐가 된다? 여기는 부족하잖아요. 부족. 부족이 되면 뭐가 된다? 플러스로 대전됐다. 그 말이죠. 다음에 25페이지 봐보세요. 25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전기량,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기호 중에서 자, 전기량 또는 전혈하게 되겠죠. 전기량 또는 전혈량. 그러면 전하가 가지고 있는 뭐의 양이죠.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이 양은 뭐를 나타낸다? 뭐를 나타낸다? 시간을 나타내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간의 기호가 뭐예요? T죠. T죠. T. 그러면 T는 뭐를 쓸 수가 있어요? 세크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님을 쓸 수도 있겠죠. 분, 아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 전기량이라는 자체, 전하량이라는 것은 전하가 가지고 있는 양이에요. 전하가 가지고 있는 양. 그러면 전하라는 자체는 뭐가 있어요? 양전하가 있고 뭐가 있다? 전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에서 보실 때 Q라는 자체를 썼어요. Q는 I 곱하기 뭐다? T다. 이 식이죠. Q는 IT다. 그러면 여기에 단위를 보시니까 Q는 IT 해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이 단위는 뭐가 된다? 뭐가 됐다? 쿨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쿨롱. 기능사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치죠. Q는 IT다. 그럼 I는 뭐예요? I는 T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될 거 아니에요? I는 T분의 Q.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보십시오. 요놈을 Q라는 자체는 IT라고 했어요. 단위가 쿨롱이라고 했어요. I의 단위는 뭐예요? I의 단위는 암페어.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T의 단위는 뭐예요? 초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S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단위는 여박도는 대신 뭐가 된다? 암페어가 뭐가 된다? 세크가 된다. 이게 뭐의 단위다? 전기량의 단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는 Q는 쿨롱이라는 말만 배웠죠. 그런데 산업기사는 하나를 더 들어갈 거예요. 아, 뭐다? 암페어 곱하기 세크가 뭐가 되는 거다? Q가 되더라. 식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때 Q라는 자체를 잘 보면 이 식을 뭐라고 했어요? 무슨 식을 했어요? 직류라고 했죠. 직류. 그러면 직류라는 개념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직류라는 자체의 Q는 I 곱하기 T는 어디다? 직류에 관계되는 전기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서 나올 식은 직류보다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무슨 식? 교류식. 알겠어요? 자, 교류식 보십시오. 교류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로 표시해서 다? 직류는 여기를 뭐로 표시했어요? 대문자죠. 대문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대문자입니다. 근데 시간은 대문자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은 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T라고 하죠. 대문자 T 그러잖아요. 이 T는 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T라는 자체는 소문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교류라는 자체를 보시면 Q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자, 소문자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러니까 직류는 뭐로 표시한다? 내문자 형태를 표시하고 교류는 뭐로 표시해야 된다? 소문자. 거의 다 소문자. 근데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거의 다 뭐로 보는 거예요? 다 소문자라는 거예요. 소문자. 자, Q.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테그랄 돼 있죠. 인테그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적분이에요. 알겠어요? 적분. 그런데 이 적분은 적분인데 이게 점적분이에요.
정적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시간 이게 뭐냐면 정해진 값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값을 갖다가 주게 되면 이거는 뭐 된다? 정적분 해라 뜻이에요. 적분이니까. 그러면 저것도 뭐로 하면 된다?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나중에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계산기로. 근데 계산기는 t라는 숫자가 없겠죠. 대신 뭐다? x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0에서 t까지. 근데 이게 시간이 정해졌다 그 말이죠. 0부터 뭐 2초면 2초, 3초면 3초 이렇게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어요? IP에 시간의 함수죠. 근데 여기가 i가 뭐로 표시가 돼 있어요? 소문자로 표시했죠. 그리고 뭐가 됐다? 2t다. 20.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 어떻게 생겼어요? 기출문제. 자, IT가 얼마예요? Q가 이거 잘 나오는 문제형이 0부터 몇 초까지 어떤 도선을 몇 초 동안 3초잖아요. 그러면 0부터 몇 초까지 3초까지는 한 말이다. 3초. 예? 그 다음에 IT식이 뭐가 돼 있어요? ET의 제곱에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T로 돼 있죠? 그러면 ET의 제곱에 플러스 T의 그러면 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지금 정적분에 있으니까 자 여기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 여기가 n이라고 보시면 돼요. n 아시겠어요? 그럼 뭐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얼마가 되냐고. 그럼 얼마예요 이게?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2가 있죠. 2가 있으니까 n이 얼마예요? n이 2죠. n이 2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분의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오겠죠. 이해하셨어요?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t의 제곱이니까 t에 2 플러스 얼마다? 2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3분의 2에 뭐가 나오는 거다? t의 3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뭐로 하면 된다? 계산기로 하면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놈은 1 플러스 1분의 1이죠. 네? 그 다음에 t에 뭐예요? 1 플러스 1이죠. 맞죠? 그러면 뭐가 돼요? 2분의 1에 t에 뭐 제곱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인자 식이 0부터 얼마까지 그 다음에 3분의 2에 t의 몇 승? 3승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자 여기 값을 정의를 했으면 몇 초부터 3초까지 그러면 t 대신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요?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t 대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 곱하기 3의 몇 세 2분의 1에 곱하기 3의 뭐? 0은 필요 없죠? 0초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풀어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22.5초가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 해가지고 두 번째 보면 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옴의 법칙은 다 알죠. 옴의 법칙은 뭐가 되죠? V는 뭐다? 근데 이게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 산업기사 실기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이거겠죠. I가 I분의 뭐예요? V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I가 I분의 V인데 만약에 이 저항이라는 자체가 저항하고 지금 전류는 서로 간에 반비례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이 1.2배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 1.2배가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증가의 관계예요. 저항이 1.2배가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식이 어떻게 가요? I가. I라는 자체는 1.2분의 1이죠. 예? 그러면 얼마만큼 감소한다? 0.39가 되겠죠. 떨어지겠죠. 이거는 단순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류하고 저항은 서로 간에 다 비례다 반비례다?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항이 올라가면 전류는 어떻게 되고?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저항이 낮아지면 전류는 어쩌다?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옴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볼 때는 이거는 단순한 거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러면 여기서 G는 뭐예요? G는 뭐냐고? G가 뭐? 혼더, 혼수.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뭐? 이거죠? 뭐? 이해하셨어요? 저항은 뭐예요? 옴이죠? 단위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옴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식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R은 뭐다? G는 뭐다? 1이고 G는 뭐다? I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맞죠? R은 뭐? G분의 1. 그러니까 컨덕턴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배울 거냐면 나중에 전력공학에서 컨덕턴스가 나와요. 전력공학에서. 그러면 여기 옴의 법칙이라는 자체에서 이제 전압, 전류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전압의 정의. 자, 어떤 회로나 부하가 동작하도록 한 에너지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임의의 위치에서 전하가 다른 전하에 향하여 이동할 때 전기가 잃는 에너지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식에서 하나 배운 것이 뭐가 있어요? Q는 뭐다? Q는 뭐다? I 곱하기 뭐? T예요. 맞죠? 그러면 V는 뭐다? Q분의 뭐다? W예요. W라고. 그럼 여기에 단위는 뭐예요? 암페어 초죠? 그러면 여기에 단위는 뭐예요? 이게 J를 써요. J는 뭐? J입니다. Q는 뭐예요? C죠? 그래서 단위가 볼트 또는 뭐다? 줄퍼보다 C다. 이해하셔야 돼요. 전압의 단위는 뭐다? 볼트 또는 뭐다? 줄퍼 C가 됩니다.
그러면 Q는 IT 시가고 V라는 자체의 Q분의 W 이 두 식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다른 식을 아마 유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26페이지로 봐보세요. 26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받은 식이 세 번째. 자, 저항을 보면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전기 저항이라는 자체를 잘 보시면 우리가 저항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저울의 흐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기 저항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 중에서 또 한 가지 공식이죠. 이렇게 들어가요. 램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저항이냐? 자기저항. 아시겠어요? 그럼 자기저항은 뭐예요? 자기저항은 가속의 흐름을 어떻게 한다? 방해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전기저항하고 그 다음에 자기저항의 차이점은 뭐다? 자기저항은 자속의 흐름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고, 우리가 전기저항은 저울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저항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 자, 볼게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크겠죠. 그러면 길이에는 어떻게 돼요? B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가 L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저희가 더 작게 되죠. 그러면 단면적에는 길이의 방법이에요. 단면적. 우리가 면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면적에는 반비를 하겠죠. 아셨어요? 자, 그리고 저항이라는 자체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이 있겠죠. 그 저항은 무슨 저항이라고 한다? 고유저항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고유저항이라고 어떻게 돼요? 이게 고유저항. 그러면 저항이라는 자체는 길이에는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고유저항에는 어떻게 돼요? 비례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식을 봤을 때 저항의 단위는 뭐가 돼요? 저항의 단위가 뭐냐고? 뭐라고 표시가 되죠? 옴이라고 표시하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옴이 이렇게 돼야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식을 그러면 이 공식이 맞다 안 맞다 그걸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 반드시 여러분들 보시면 공식이라는 자체는 기억을 하실 것이 먼저 단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길이의 단위가 뭐예요? 길이의 단위가 뭐냐고? 길이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죠. 이해하셨어요? 길이 단위가 미터잖아요. 면적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에 뭐가 돼요?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미터의 제곱. 그런데 전기 저항의 단위는 반드시 뭐가 나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옴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단위를 모두 다 칩시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는 놔두고 미터죠. 맞아요? 그러면 미터가 하나 부서지죠? 이게 부서지잖아요. 나쁜 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고유장에 다니는 뭐가 나와야 된다? 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유장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약분되죠 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고유장에 다니는 뭐가 된다? 옴 곱하기 뭐다? 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고유장에 다니는 뭐다? 옴 곱하기 뭐다?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기장은 노의 A의 미터의 제곱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좀 더 들어가겠죠. 자, 우리가 면적을 A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S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적 자체를 표시할 때. 그래서 거기에 기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자,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원의 면적은 뭐예요? 원의 면적. 원의 면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원의 면적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원의 면적은 8R의 제곱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8R의 제곱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R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R을 갖다가 뭐라고? R을 갖다가 뭐라고? 판집이라고 하죠. 맞죠? R을 판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실 때, 자, 이게 반지름이야. 예? 반지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그래? 지름이라고 해요. 지름. 이해하셨죠? 또는 직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름을 뭐라고 그래? D라고 해요. 알겠어요? 지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름은 반지름의 몇 배야? 지름은 반지름의 2배야. 맞죠? 지름은 반지름의 몇 배? 그러면 반지름은 지름의 몇 배야? 반지름은 지름의 몇 배냐고?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잖아.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야, 반. 그러니까 2분의 D가 되는 거겠죠. 식에서는. 그러면 이 식에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노예. 자, A가 뭐야? I, R의 제곱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R이 뭐예요?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은 지름이 얼마? 2분의 1이잖아. 그럼 20은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사이에 2분의 D의 제곱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걸 풀어버리니까 사이에 4분의 D의 제곱에 L이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올라간다? 사이 D의 제곱에 얼마나 된다? 이 식을 물어보겠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파이 D의 제곱이 뭐다? 4L이다. 그러면 공식을 여러분들이 맞추실 때 반드시 저항이라는 자체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 옴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럼 공식 맞는 거 봐봐. 자, 봐. 지름은 뭐야? 지름의 제곱이니까 미터의 제곱이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또 미터지. 그 다음에 옴 곱하기 미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위가 뭐가 나와? 옴 나왔잖아. 그러면 식이 맞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를 외울 게 아니라 공식을 외울 게 아니라 공식에서 주어진 거 보면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겠다. 만약에 이 식이 이렇게 갔다 봅시다.
R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가깝대요. 이렇게 가깝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L은 미터죠. 여기는 미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5 곱하기 미터의 제곱의 미터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5의 미터의 제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 그래서 전기 저항의 반응을 반드시 받아 5의 길이에 비례하고 연적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고유자의 것이다 비례하더라. 그럼 비례는 몇 개? 비례는 몇 개? 그만 볼게요. 자, 여기서 응용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반지름이 만약에 3배가 증가하면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이 3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커졌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직경이 굵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직경이 굵어지면 저항값은 커져야 적어지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3배가 증가하면 저항값은 얼마로 줄어든다?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얼마로 줄어든다? 9분의 1로 줄어든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 반지름이라는 개념이 직경하고 같다. 그러면 왜 이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선의 굵기가 있죠. 전선의 굵기가 뭐를 표시해요? 굵기는? 굵기는 SP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스퀘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죠. 굵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통 1.5, 2.5, 4 이렇게 굵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굵기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죠.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굵기를 설정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전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 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 있죠? 에어컨. 그럼 에어컨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멀티잭을 꽂아서 에어컨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스탠다드. 아니면 바로 벽에서 빨아요. 왜 벽에서 빨겠어요? 보통 가정에서 우리가 쓰는 전선은 보통 2.5 스퀘어입니다. 여기 시중에 쓰는 거. 2.5 스퀘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멀티잭이라는 자체는 연선으로 되어 있죠. 안에 뜯어보면. 그러면 그 연선하고 단선의 차이점은 뭐예요? 소선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연선이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단선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전선이 안에 있는 시키면서 구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리가 어찌니까 높겠죠? 이해하셨어요? 구리가 높아요. 녹은단 말은 뭐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멀티잭도 그거 한번 보셔야죠. 여러분들이 여러 개 해갖고 물려놨잖아요. 연장선을 여러 개 물려놨잖아요. 물리면 반드시 거기를 손을 대면 전선이 뜨겁다고 생각하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선이 뜨겁다는 것은 뭐예요? 전류가 어떻게 돼요? 많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뜨거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hm의 법칙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콘택턴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 몇 시야?